여러분, 혹시 통장에 현금이 5억 원 있어도 정작 노후에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돈 관리 팁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돈만 있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뭘까요? 바로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마음의 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법이 아니라 진짜 노후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두세요. 50대 이후 통장에 얼마가 있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통장 잔고가 많아도 빈곤층이 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심리, 그리고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3가지 필수 투자까지 모두 파헤쳐 봅니다. 혹시 지금 내 통장은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현명한 노후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을 다 적용하면 단순히 돈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여유롭고 행복한 진짜 노후 부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포인트들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하고 나면 제일 먼저 줄여야 할 게 병원비야. 이 말을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집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출 항목 줄이기입니다. 월세, 통신비, 식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비를 줄입니다. 운동도 돈 들어가는 건 사치라 여기고 병원도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절약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첫 단추입니다. 건강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 건강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비만 안 써도 1년에 수백은 아껴. 운동기구 사면 얼마고, PT 끊으면 돈 낭비지. 건강식품은 전부 광고야.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절약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절약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삼켜버립니다. 한 56세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매달 50만 원씩 나가던 헬스장과 수영장을 끊었습니다. 그 돈이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 아껴야지. 그 대신 집 근처 공원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무릎이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방치했죠.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연골이 닳아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까지 합쳐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달 50만 원 아낀 게 아니라 병을 키웠구나. 아픈 뒤에 쓰는 돈은 치료비, 아프기 전에 쓰는 돈은 보험료, 의료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쓰는 예방비와 아프고 나서 쓰는 치료비입니다. 예방비는 매달 조금씩 나갑니다. 정기검진, 영양제, 운동비, 식단 관리 등으로 흘러가죠. 하지만 치료비는 한 번에 터집니다. 수술, 입원, 약, 간병비로 쏟아집니다. 어떤 게 더 부담일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나가는 돈을 아깝게 여기고 한 번에 나가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예방비가 훨씬 싸고 안전합니다. 진짜 절약은 병원 갈 돈이 없을 때 가는 것이 아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병원에 자주 가는 게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생존 전략입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의료비 차이는 평균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위내시경 검사로 조기에 위염을 발견하면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걸 방치해 위암이 되면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미리 쓰는 10만 원은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2천만 원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내 몸은 괜찮아라는 말, 그게 가장 위험한 말이다. 특히 50대 여성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체질이 튼튼해서 병원 잘 안 가요. 그깟 피검사 뭐가 나와.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혈관, 뼈, 근육, 인대가 빠르게 약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1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그녀가 결국 병원에 간 건 넘어져서 골절이 된 후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골다공증이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그동안 잃은 뼈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요. 건강은 보이는 병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퇴화를 지켜보는 게 진짜 관리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결국 돈을 지키는 일이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병원, 약국, 간병인에게 넘어가니까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70대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월 평균 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이나 수술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은 평균 20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즉, 건강관리를 미리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매달 120만 원, 연간 1,400만 원, 10년이면 1억 4천만 원 차이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돈이 안 든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재테크입니다.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구체적인 방법. 정기검진은 의무로 생각하라. 병이 생긴 다음엔 늦습니다. 건강검진은 보험으로 대부분 지원됩니다. 1년에 한 번 내 몸의 상태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운동은 투자다. 돈을 주고라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장, 요가, 수영. 집에서 혼자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함의 핵심은 돈을 낸 만큼 가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식단은 습관이다. 좋은 음식은 비싸 보이지만 나쁜 음식이 더 비쌉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식습관에서 옵니다. 가공식품, 나트륨, 설탕을 줄이고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에 돈을 쓰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돈을 써라. 숙면은 면역의 시작입니다. 좋은 매트리스, 조명, 침실 환경에 투자하세요. 명상, 심리상담, 여행도 정신건강을 위한 약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복리로 돌아온다. 젊을 때 1시간의 운동은 하루를 좋게 하지만 노년의 1시간 운동은 여생을 바꿉니다. 50대 이후는 건강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과 인대, 혈관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지금 걷는 30분이 10년 뒤 당신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식습관이 70대의 혈압과 당뇨를 결정합니다. 건강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오늘의 작은 투자들이 모여 미래의 병원비를 막고 통장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결국 건강에 돈을 아끼면 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아껴야 오래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해야 오래 쓴다가 진실입니다. 건강이 없는 절약은 가짜 절약입니다. 지금 아낀 10만 원이 내일 100만 원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병원비를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돈을 버는 시기보다 쓰는 시기가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소비의 방향을 잃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껴야 한다와 써야 한다 사이에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55세 남성 김성우 씨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5억 원의 현금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며 아이 둘은 이미 결혼에 독립했죠. 겉보기에는 노후가 안정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다며 60세 이후를 대비해 씀씀이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엔 선풍기만 틀었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 아꼈느냐였습니다. 목표 없이 막연한 불안 때문에 돈을 묶어두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몸은 병들고 마음은 더 병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참았고 외로워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있었지만 인생에서는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현금 가난층이라고 부릅니다. 돈은 있는데 삶이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만으로는 행복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비의 방향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빈곤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소비의 방향을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58세의 최영자 씨는 남편과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지만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의미 있는 소비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기부를 하고 아이들과 손주에게는 물질적 지원 대신 시간을 나누는 데 투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돈보다 경험이 재산이에요. 돈을 안 써서 후회하는 일도 많아요. 지금은 돈을 써서 남는 게 있어야 해요. 이 말은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소비의 방향이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행복한 노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사람일수록 건강과 인간관계가 모두 좋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을 묶어둔 채 불안만 느끼는 사람은 평균보다 10년 일찍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62세의 이모 씨는 1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일 라면만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요. 그 혹시 모를 일이란 결국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인데 그걸 대비하느라 현재를 포기한 겁니다. 이렇듯 50대 이후의 진짜 위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쓰임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죠. 자녀 교육비, 집, 차, 결혼자금. 그런데 그 모든 게 끝난 후 우리는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에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극단으로 흘러갑니다. 돈은 흘러야 살아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몸이 병들듯 돈이 돌지 않으면 삶이 병듭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게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노후를 갉아먹는 착한 소비의 함정. 그런데 또 한편에는 나는 돈을 아끼지 않아. 베푸는 게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소비의 착각입니다. 서울에 사는 56세의 박정혜 씨는 늘 주변에서 인심이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는 사람 경조사엔 꼬박꼬박 참석하고 조카 결혼식에는 500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녀 결혼식 때도 남의 집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 빚까지 냈죠. 그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그래도 어른인데. 하지만 몇 년 뒤 그녀의 통장 잔고는 2천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각자 살기 바쁘고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 내 돈은 다 남의 일에 썼더라고요. 이게 바로 노후를 갉아먹는 착한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눔과 베풀면 좋지만 그것이 의무감이나 비교 심리에서 비롯되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소비가 됩니다. 많은 50에서 60대가 남에게 인색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또는 이 나이에 그 정도도 못하냐는 눈초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은 연평균 3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소비가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경조사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땐 10만 원 냈는데 이번엔 20만 원은 해야지라는 식으로 금액이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노후 자금이 서서히 새어나가는 것이죠. 비슷한 경우로 손주 사랑 소비도 있습니다. 할머니 윤정순 씨는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 옷,
유치원 등록비까지 대신 내줬죠. 처음엔 딸이 고마워했지만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내가 안 해주면 손주가 서운해할까 봐요. 근데 지금은 나도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지만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의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하는 것인데 많은 부모 세대가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소비와 지혜로운 소비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착한 소비는 감정에 이끌리고 지혜로운 소비는 목적을 따릅니다. 착한 소비는 순간의 미안함을 달래지만 지혜로운 소비는 장기적인 관계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게 더 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 진심 어린 손편지 한 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소비가 노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50대 이후 진짜 부자가 되는 소비법. 돈이 줄어들지 않는 지출의 비밀. 우리는 흔히 돈을 쓰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의 진짜 부자는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쓰면 돈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지켜줍니다. 이건 단순히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흘리는 방향, 그리고 돈을 통해 인생의 균형을 만드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의 구조조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돈의 생명력을 살리는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의 최모 씨는 5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냈죠.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소비를 목적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좋았지만 거기서 얻은 건 추억뿐이었고 그 추억을 나누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돈을 쓴 흔적만 남은 것이죠.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퇴직 후 3억을 들여 작은 쉼터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매일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카페 덕분에 하루가 즐겁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은 줄었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게 바로 돈이 줄지 않는 소비의 핵심입니다. 돈은 줄었지만 그 돈이 가치를 만드는 곳에 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사람, 관계, 활력, 건강, 자존감. 이런 게 모두 돈의 순환 안에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소비는 단발성이고 돈이 살아있는 소비는 지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자금 1억을 지원하는 대신 그중 일부를 자녀 명의의 펀드 계좌로 만들어 함께 공부하며 관리해보세요. 그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투자가 됩니다. 또 취미 생활에 돈을 쓰더라도 혼자 즐기기보다는 나누는 구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는 대신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자원활동을 하면 그 돈은 사회적 관계로 이어집니다. 돈을 쓸 때의 기준은 남는가입니다. 물건이 남는 게 아니라 기억과 연결이 남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도 비싼 곳을 가기보다 함께할 사람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0세 김선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이보다 친구색과 간 강릉이 더 기억에 남아요. 그땐 웃고 울고 진짜 행복했거든요. 진짜 부자는 돈을 써서 사람을 얻고 가짜 부자는 돈을 써서 물건만 남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출의 비밀은 자기 투자입니다. 50대 이후엔 체력이 곧 자산입니다. 의료비를 아끼지 말고 운동과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몸이 병들면 그동안 모은 돈이 단 몇 년 만에 사라집니다. 예방의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질병으로 인한 평균 의료비는 연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운동에 돈을 쓰는 건 미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라는 뜻이죠. 지출 중에서도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인간관계, 배움입니다. 건강은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관계는 돈이 흘러야 유지되며, 배움은 돈이 있어야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재생성 지출입니다. 즉, 써도 돌아오는 지출이죠. 노후에 돈이 줄지 않게 하려면 바로 이런 소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을 써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 사람은 돈을 쓰는데 왜 늘 여유로울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이 나이 들고 비슷한 소득으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돈을 써도 항상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껴도 늘 부족합니다. 이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을 써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돈을 쓰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하든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김윤정 씨는 주변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닐 때 그녀는 1년치요가 수강권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아깝지 않냐? 고 했지만 그녀는 내 몸이 내 집이잖아요. 그게 제일 오래 남아요. 라고 했죠. 그 결과 5년 후 그녀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소비는 줄었지만 풍요로운 소비였습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기보다 비교해서 오는 불안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산다. 우리 나이에 저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부릅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춘 사람은 소비가 단순해집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쓰니까 그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비교 소비를 줄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평균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소유보다 삶의 의미를 소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원칙이 지출을 안정시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결국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에 따라가고 순간의 유행에 휩쓸리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유행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죠. 돈을 써도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감정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쓰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한 재정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후의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돈을 쓰는 철학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검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한 은퇴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김성우 씨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약 4억 7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노후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매달 생활비 때문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왜일까요? 그는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소비를 줄였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여행은 돈 낭비라며 가족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집수리가 필요했을 때도 나중에 하자며 방치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아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집은 낡고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니 사람 만날 일이 줄었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병이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갔고 한 번의 수술비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아꼈어야 했어요. 50대 이후의 절약은 방향이 전부입니다. 돈을 어디서 아끼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절약은 결국 자신을 외롭고 병든 상태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줄이자며 가장 먼저 손대는 게 식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후 빈곤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70대의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자녀 결혼까지 마치고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찬 3가지면 충분하다며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녀는 빈혈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대충 먹어도 괜찮았지만 50대 이후는 다릅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자 보험이 됩니다. 반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무 과하게 돈을 쓰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껴서 애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상 자기 노후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을 아들 결혼자금으로 보탰습니다. 그래야 애가 안정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이혼을 했고 집은 처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나중을 위해 남겨둘 걸 그랬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써야 했는데.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닙니다. 한국의 50에서 60대 부모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노후의 권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하다 결국 노년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관리 비용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검사받았다가 큰 병 나오면 어쩌나. 병원 가봤자 돈만 나가잖아. 이런 말은 나이 든 세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낭비가 아니라 지출 방지 비용입니다. 건강검진 한 번을 미루다 큰 병으로 발전하면 치료비가 몇십 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 박모 씨는 허리 통증이 조금 있었지만 그 정도는 다 그렇지라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와 재활비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만약 초기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면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막을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무언가를 손에 쥐는 소비가 아니니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다시 못 사는구나. 그렇다면 50대 이후 정말로 아껴야 하는 돈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허세와 체면 비용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이유로 쓸데없는 지출을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명예퇴직이나 은퇴로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공백을 체면 소비로 메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좋은 옷, 고급 레스토랑, 명품 지갑, 자녀의 과도한 결혼식 규모. 이런 소비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퇴직 후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일부러 고급 수입차를 렌트했습니다. 남들 다 좋은 차 타고 오는데 나 혼자 낡은 차 끌고 가면 창피하잖아. 그는 그렇게 2년 동안 렌트비로 1,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는 곰팡이가 피고 아내는 허리 통증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한 줄 알았는데 사실 다들 나랑 비슷했어요. 괜히 체면 때문에 내 노후를 줄였네요. 진짜 부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낄 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즉, 건강, 사람 관계, 삶의 안정감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통장에 몇 억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요즘 시대엔 5억이 결코 여유로운 돈이 아닙니다. 의료비, 주거비, 인플레이션, 자녀 지원 등으로 인해 5억은 10년 안에 쉽게 사라집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가구가 은퇴 후 한 달에 평균 27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1년에 약 3,200만 원이죠. 그럼 5억 원이면 약 1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예상치 못한 병원비, 수리비, 자녀 도움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체감 기간은 8에서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현명한 노후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통장에 5억이 있어도 마음은 늘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돈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노후의 지혜는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이 풍요로워지는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통장 속 숫자가 늘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외롭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돈 많은 가난이일 뿐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윤정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위해 아끼자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옷은 늘 세일할 때만 샀고 식당은 늘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어느덧 6억 원이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TV만 보며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찾아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내가 평생을 아낀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내 문화센터에서 하는 여행사진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쓸데없는데 돈 쓰면 안 되지 하며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등록했습니다. 수강료 5만 원. 그게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진을 배우며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고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하루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아낄 땐 외로웠는데 돈을 쓰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처럼 노년의 소비는 자신의 생기를 되찾는 투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사는 소비입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누군가와의 대화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대화 한 시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돈으로 사람을 잃었는데 나이 들고 나선 돈으로 사람을 얻어요. 그는 은퇴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매달 3만 원의 회비를 내고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탁구야 싶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그곳에서 친구들과 웃고 대화하는 게 삶의 낙이라고 합니다. 병원보다 더 좋은 건강 관리라고요. 그 3만 원이 매달 그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가장 값진 투자였던 셈입니다. 둘째, 몸을 위한 소비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몸을 움직였지만 나이 들면 몸이 돈을 움직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젊을 때부터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 장비는 비싸고 그냥 집에서 걸으면 되지라며 늘 미뤘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1,500만 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매달 5만 원씩 운동했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몸을 위한 소비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스트레칭 도구 하나, 영양제 하나, 운동복 하나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나의 수명을 늘리는 지출입니다. 50대 이후의 진짜 부자는 건강하게 오래 걷는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을 위한 소비입니다. 이건 가장 소중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영역입니다. 정신적 행복을 위한 소비는 보통 쓸데없는 감성 소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여성은 은퇴 후 3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골프 친구들과 어울렸고 자녀들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TV, 식사, 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한 문장이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감동시킬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바로 미술 취미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 나이에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을 감동시키는 소비야말로 돈의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소비입니다. 나를 울리고,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 쓰는 돈.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넷째, 환경을 위한 소비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은 그냥 있는 거지 하며 환경 개선에 돈을 아낍니다. 70대 김모 씨 부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낡았지만 새로 바꾸는 게 아깝다며 그대로 사용했죠. 결국 남편이 그 매트 위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고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치료비는 200만 원, 복구비는 100만 원. 처음에 3만 원짜리 매트를 바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환경을 위한 소비는 안전을 위한 보험입니다. 밝은 조명, 편한 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공기청정기. 이 모든 건 삶의 질을 바꾸는 소비입니다. 50대 이후엔 물건보다 공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얼마나 편안한지가 남은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배움을 위한 소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지식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어디 써먹으려고 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는 나 자신을 보러 가요. 그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배움은 자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무언가를 배우면 뇌가 깨어나고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그 수업료 몇만 원이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결국 돈을 잘 쓴다는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통장 잔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릴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하고 나를 지켜야 하며 나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어쩌죠? 맞습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불안 때문에 자신을 가두면 인생이 멈춥니다. 돈을 써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건 단순히 소비의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줄 알아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통장 잔고보다 하루의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웃었는가? 오늘 감사했는가? 오늘 나를 위해 썼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부자의 척도입니다.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가 노후의 진짜 자산이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는 건 진짜 무서운 빈곤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 속 공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웃고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인생은 금세 공허해집니다. 노후의 진짜 빈곤은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에 김태수 씨는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통장에 현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쓰러진 채 며칠 동안 집안에 방치될 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프다고 말할 사람조차 없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의 집에는 멀쩡한 TV와 가전제품, 좋은 옷, 그리고 정리된 통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필요한 건 단 한 통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빈곤이 낳은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젊을 땐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회사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자녀의 학부모 모임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은퇴를 하는 순간 그 관계의 80%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별표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별표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60대 중반의 박정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조용해서 내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자식에게도 바쁘면 연락하지 말아라고 말했고 이웃에게도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자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잊었습니다. 관계는 돈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노력을 멈추면 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계를 모으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짧은 만남. 그게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한 노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단골 카페에 갑니다. 커피값이 비싸서 부담스럽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우리가 오면 꼭 반겨주거든요. 그 인사 한마디 듣는 게 일주일의 행복이에요. 그 한 잔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외로움을 막는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관계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병을 막고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과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률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보다 무려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은 3배 이상 높았고 치매 발생률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순환시키며 존재감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즉, 관계는 약보다 강한 건강보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비싼 병원을 다녀도 사람과의 대화가 사라진다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조건이 아닌 공감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져 대화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70대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웃어요. 이해는 못해도 인정은 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추려 하지 않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언제나 가능하고 그건 노년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며 자신의 하루가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그냥 아침에 나갈 데가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늙어요. 이 말이 노년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작은 관대함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서운함이 오래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닫으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이해로 지켜집니다. 상대가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내려놓아서 유지되는 겁니다. 노년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히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의지할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진짜 현명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되 감정의 거리를 지킬 줄 압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식이 도움을 못 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부모가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빈곤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한 70대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요.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난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봉사든 친구와의 약속이든 손주에게 이야기해주는 일이든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남을 때 인생은 다시 의미를 얻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만 원의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동호회나 모임. 그 작은 비용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서 얻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돈을 사람과 연결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게 노후의 외로움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번호부 속 이름의 수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이름이 많을수록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돈은 사라져도 그 이름들이 남아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절약하면서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절약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돈이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무조건 아끼는 삶은 어느 순간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삶의 질적 빈곤까지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통장에 5억이 있던 한 58세 남성은 퇴직 후 이제 나는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거의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해도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돈은 그대로 남았지만 삶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외출을 하지 않으니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버립니다. 결국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5억 중 3억은 치료비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2억은 그의 노후를 버티기에는 너무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처럼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꼭 현명한 소비는 아닙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정말 아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별표 삶의 방향과 건강 별표입니다. 돈을 무조건 모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오래 살 준비를 해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더 빨리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래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가혹해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젊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6억 원을 모았습니다. 퇴직 후 그는 한동안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가족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거죠. 물가 상승률,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 등 모두 그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70세가 되던 해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일을 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있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게 좋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순환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쓰되 제대로 쓰는 것, 이게 50대 이후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 어떤 곳에 돈을 아껴야 하고 어떤 곳에는 투자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적으로 아껴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괜히 허세를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아직 현금 5억 있어. 우리 아들 이번에 외제차 뽑았어. 우리 집은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이런 말은 잠시의 우월감을 줄지 몰라도 결국 허탈함만 남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허세로 인해 재정난에 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57세의 정모 씨는 퇴직금을 받은 직후 친구들이 이럴 때 좋은 차 하나 사야지라는 말에 혹해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부러움을 샀지만 유지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주유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까지. 결국 2년 뒤 그 차를 팔았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 존재감을 돈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돈도 잃고 나 자신도 초라해졌죠. 반대로 현명한 사람들은 돈을 자기 안으로 돌립니다. 건강관리, 지식습득, 인간관계 유지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죠. 예를 들어 매달 필라테스 수업을 받거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구입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출은 당장은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돈보다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쓰는 돈은 지출이지만 건강할 때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관계를 잃은 뒤에 쓰는 돈은 후회비지만 관계를 유지할 때 쓰는 돈은 인생보험입니다. 또 하나, 50대 이후에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대주는 습관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라며 목돈을 내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부모는 이미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이기에 한 번 돈을 내주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한 62세 여성은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줬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지만 몇 년 후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자 그 돈이 절실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고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아들에게 준 돈 때문에 노후를 불안하게 보내게 되었죠. 내가 아들에게 준 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가 너무 많은 부모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50대 이후 돈을 아끼는 건 결국 자신의 존엄과 독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내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때부터 노년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통장에 5억이 있든
1억이 있든 중요한 건 현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돈이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입니다. 돈을 무조건 쌓아두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순환시키며 쓰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습관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더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버팀목을 세우는 투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명한 세 가지 지출은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에 돈을 쓰는 사람은 늙지 않지만 이 셋을 아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 병원비는 아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껴야 할 건 건강을 망치는 생활 습관입니다. 한 55세 남성은 젊을 때부터 회사에서 주말마다 술자리를 가졌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도 없고 뭐라도 즐겨야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하루에 2병씩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60세가 되던 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3년 만에 병원비로 사라졌고 남은 건 병과 불안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같은 55세였던 여성은 퇴직 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매일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요가를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위해 조금 더 비싼 재료를 사 먹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 돈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은 나한테 투자한 이자가 평생 돌아오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에 쓰는 의료비 중 70%는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젊을 때 조금만 신경 썼다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투자한다는 건 단지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건강식품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검진, 균형 잡힌 식습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 돈보다 강력한 노후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 대한 지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간과합니다. 60대 이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여유 있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정서적 빈곤층이 됩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 지내던 62세 남성은 몇 년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면 돈 쓸까 봐 피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네요. 관계는 꾸준한 관리비가 필요한 투자입니다. 때로는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잊지 않게 만드는 연결의 끈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노년의 우울감이 낮고 치매 발병률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 돈을 쓰는 건 단순한 사교비가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부산의 한 59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커피 마시며 친구들 만나는 돈이요. 그거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이 내 삶의 비타민이에요. 병원 약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반대로 인간관계를 쓸데없는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다시 불안과 외로움을 낳고 결국 건강까지 해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위한 소소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 식사 한 번, 가족과의 여행 한 번, 모임 회비 몇만 원이 사실은 삶의 안정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보험료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안정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건 가장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결국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50대들이 퇴직 후
이제는 편히 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일로만 자신을 증명해왔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이를 멈추면 존재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서울의 한 56세 남성은 퇴직 후 한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심리상담을 받았고 미술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되찾았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평온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지출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건강보험료입니다. 명상 수업, 심리상담, 여행, 혹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취미활동.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은 단순히 혼자만의 위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불안을 전염시키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늘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에게 돈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미술교실에 등록했죠.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로 간 거였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내 마음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녀는 이후 매달 재료비와 수강료를 쓰며 이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안정에 돈을 쓰는 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명상이든 여행이든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그 돈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연금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지출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안정. 이 세 가지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삶의 질을 지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려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삶을 지탱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강을 위해, 관계를 위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돈을 쓸 때 그 돈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대 이후의 노후는 단순히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외로운 사람과 함께라면,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건 결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돈과 상관없이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한 걸음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전략과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50대 이후의 삶은 이미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 관계, 마음을 지키는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불안과 외로움이 아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실용적인 노후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과 마음, 관계를 지키는 삶을 꼭 이어가세요.